경로당 회계장부의 검은 봉투. 동네 경로당 회계를 맡게 된 65세 주인공.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지출 내역들과 증빙 없는 현금 인출. 회장의 검은 봉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몰랐던 주인공의 과거 -30년 경력의 회계법인 세무사였던 이력이 드러난다. 치밀한 증빙 수집과 장부 분석으로 불투명한 회계를 낱낱이 밝혀내고 공개 장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로당의 신뢰를 회복시킨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주인공이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회장의 사연이었다. 이 이야기 끝에는 여러분의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 투명성 확보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박 선생님, 이번 달부터 우리 경로당 회계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님의 제안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계라.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죠. 제가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안 하시면 누가 해요? 숫자 계산 잘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30년 전 일은 이제 과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렇게 저는 동네 경로당 회계를 맡게 됐습니다. 첫날 전임 회계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여기 장부고 여기 영수증들이에요. 그냥 대충 쓰시면 돼요. 대충이라는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충이요? 네, 어차피 우리끼리 쓰는 거잖아요. 너무 깐깐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전임자가 웃으며 건넨 서류 봉투. 집에 와서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장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낙서장이었습니다. 3월 15일 식재료비 50만 원. 영수증 없음. 4월 3일 경조사비 30만 원. 영수증 없음. 4월 20일 기타 경비 80만 원. 영수증 없음.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수천 개의 장부를 봤지만 이렇게 엉망인 건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을 보니 매달 정기적으로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용도는? 회장님 활동비. 증빙은? 없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출된 회장님 활동비만 1,200만 원. 우리 경로당 연간 예산이 3천만 원인데 40%가 증빙 없이 사라진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돈은 구청 지원금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사비, 난방비, 프로그램비로 쓰여야 할 돈이었죠. 그런데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활동비 지출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증빙 서류가. 아, 그거요? 회장님이 손을 휘저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쓰는 거예요. 경로당 일하다 보면 개인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증빙까지 일일이 챙기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하지만 규정상 5만 원 이상은 반드시 증빙을. 박 선생님.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으니 모르시는데 우리 경로당이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전임자들도 다 그렇게 했고 너무 깐깐하게 하면 일 못해요. 주변 어르신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고생하시는데 그 정도는. 우리끼리 쓰는 돈인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명함 한 장. 대한회계법인 수석세무사 박미순. 30년 전 제 명함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뒀죠. 세무사 자격증도 갱신을 안 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숫자 읽는 법은 잊지 않았어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세무사의 눈으로 하나하나 지출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매달 15일 회장님 활동비 100만 원 인출. 그리고 같은 날 기타 경비로 3,050만 원 추가 지출. 증빙 없이. 1년이면 1,500만 원 이상. 이건 횡령이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노트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지출 항목 리스트. 날짜별 패턴 분석. 정상 지출과 비교표.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기업 회계 감사를 할 때처럼 꼼꼼하게 하나씩.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지출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경로당 건물이 보였어요. 거기엔 매일 50명의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여생을 함께 보내는 곳. 그 소중한 공간에 돈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해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 경로당에 일찍 나가 회계 자료를 꼼꼼히 복사했어요. 박 선생님, 뭐 하세요?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장부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는 무슨. 그냥 두세요. 회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회계는 투명해야죠. 구청 감사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감사. 우리 경로당이 뭐가 문제라고. 문제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하고요. 회장님은 뭔가 말하려다 그냥 나가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작업을 마쳤어요. 지난 2년치 장부,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철. 집에 와서 엑셀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 항목별, 금액별 분류. 의심 거래는 빨간색으로 표시. 정상 거래는 파란색으로.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활동비 연간 1,200만 원. 기타 경비 연간 500만 원. 경조사비 연간 300만 원. 모두 증빙 없는 지출. 합계 2천만 원. 우리 경로당 예산의 67%였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자료를 프린트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부 고발이 아니었어요. 먼저 회장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했죠. 일주일 후 경로당 사무실에서 회장님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이게 뭡니까? 지난 2년간 지출 분석표입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빙 없는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회장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회장님 돈이 아닙니다. 구청 지원금이에요.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님이 뭘 아신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30년간 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수석 세무사였죠.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장부를 봤어요. 이런 케이스도 수없이 봤고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경로당 회계 투명성 강화 지침이 작년에 새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5만 원 이상 지출은 반드시 증빙, 회장님 활동비는 월 30만 원 한도, 분기별 장부 공개. 회장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돈 어디 쓰셨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네. 제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며느리도 일하지만 벅차고
손주가 셋인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경로당 일하면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동네는 회장 활동비를 많이 준다고 들었거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신고하거나 회장님이 스스로 시정하거나.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결정할 시간. 그 일주일 동안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회장님한테 뭐라고 했대요? 장부 문제라던데. 아니, 우리끼리 쓰는 돈 가지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스스로 결정하길 바랐죠. 일주일 후 원래회의 날.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경로당 돈을 규정 없이 사용했습니다. 증빙도 제대로 안 챙기고.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박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잘못 사용한 돈, 제가 사비로 메우겠습니다. 경로당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회장님, 여러 어르신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회장님이 사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 선생님, 대신 우리 경로당 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나눠줬어요. 경로당 투명 회계 운영 방안. 첫째, 모든 지출은 5만 원 이상 반드시 영수증 첨부. 어르신들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둘째, 매달 장부 공개. 게시판에 붙여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셋째, 분기별 회계 감사. 감사위원 3명 선출해서 교차 확인. 넷째, 회장님 활동비는 규정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집행.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들도 배우러 올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구청 담당자와 이야기했는데 투명회계 우수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도 준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1등 하는 거네? 할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 똑똑하시잖아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계속하세요. 대신 규정 지키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감사는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날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투명회계 시스템 도입, 찬성 42명, 반대 3명. 회장 연임, 찬성 38명, 반대 5명. 통과됐어요. 새 시스템을 시작한 지 한 달.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월간 회계 보고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인쇄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식재료비 320만 원이네. 난방비는 작년보다 줄었어. 우리 회계가 이렇게 투명해졌구만. 처음엔 귀찮아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적극적이었어요.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경로당 돈이라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경로당 근처 다방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용기 내주셔서.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 회장님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선생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는 걸. 회장님, 만약 그대로 갔으면 나중에 큰일 날 뻔했죠. 구청 감사 나오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전체가 문제였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세무사였을 때 많이 봤어요. 작은 부정이 나중엔 큰 범죄가 되는 경우. 지금은 다행히 정리됐지만 떨려요. 만약 누가 신고했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시정했고, 돈도 메웠고, 시스템도 바꿨으니까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들한테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공도는 없다고.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방문한 거예요. 여기가 소문난 투명 경로당이군요. 담당자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 모범 사례로 소개해도 되겠는데요? 어르신들이 뿌듯해했어요. 저희 회계 담당이 전문가세요.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 저기, 박 선생님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대한회계법인 박미순 세무사님 아니세요? 담당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신입일 때 세미나에서 뵌 적 있어요. 전설이셨죠. 그분이 여기 계셨다니.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설이라니 그게 무슨. 박미순 세무사님은 회계업계에서 유명하세요. 30년 무결점 기록, 최연소 수석 세무사. 저는 쑥스러웠어요. 옛날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 계셔서 이 경로당이 복받았네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청장님 모시고 다시 올게요. 모범 경로당 상패 드리러요. 한 달 후. 우리 경로당은 구청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됐습니다. 상패와 함께 지원금 500만 원도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같이 한 거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인근 10개 경로당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시스템이 뭐예요? 저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투명 회계 운영 가이드. 5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설명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쓰였어요. 이거 구청에 제출하면 표준 매뉴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경로당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좋죠. 많은 경로당이 투명해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석 달 후 우리 구 전체 경로당이 투명 회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 경로당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어요. 박 선생님, 한 달에 한 번만 오셔서 조언해 주세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매뉴얼을 정리하고 있는데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어. 구청 자문위원 됐다며? 응, 그냥 좀 도와주는 거야. 엄마 대단해. 은퇴하고도 이렇게 일하시네. 저는 웃었어요. 일이라기보단 보람이지. 그래도 엄마 30년 만에 다시 회계 일하는 거 어때? 글쎄, 숫자는 역시 친구야.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답다. 항상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셨잖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로당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어르신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웃음을 터뜨릴까? 그 모든 게 투명한 회계 위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장학금 받았대요.
할아버지가 정직하게 사는 모습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이 아이에게 뭘 보여줬을까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한회계법인 수석세무사 박미순. 30년이 지났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었어요. 정직, 투명, 책임. 이제는 경로당에서 그걸 실천하고 있었죠. 새 명함을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행복경로당 회계 담당 겸 구청 경로당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박미순. 아니, 그냥 이렇게 할까요? 숫자의 친구 박미순. 저는 웃었습니다.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투명한 숫자 뒤에는 항상 투명한 마음이 있고, 투명한 마음이 모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모이면 행복한 공동체 가제 시도에 계속 편집 만들어지니까요. 다음날 경로당. 새로운 공지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4가지 꿀팁.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였어요. 첫째, 5만 원 이상은 무조건 영수증. 예외 없이. 둘째, 매달 15일 게시판에 전월 회계 공개. 큰 글씨로. 셋째, 분기마다 감사위원 교차 점검.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 넷째, 의심 가면 바로 질문. 투명성은 소통에서 시작. 어르신들이 모여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거 좋은데? 우리 자식들한테도 보여줘야겠어. 맞아. 동네 반상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파트 분여회도 회계가 엉망인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또 다른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등산회도요. 회비를 걷는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봐드리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거리가 늘어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찼죠. 30년 동안 대기업 회계만 보다가 이제는 이웃들의 작은 돈을 지키는 일. 액수는 작았지만 의미는 훨씬 컸습니다. 점심시간.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회계 전문가라며. 회계법인에서 일했어요. 큰 회사들 장부 감사하고. 와, 그럼 대단한 분이네. 대단하긴요.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과 밥 먹는 게 더 좋은걸요.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수억, 수십억 단위 장부를 다루던 시절. 그때도 보람 있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의 숫자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 한 끼였고, 겨울 난방이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처음엔 너무 깐깐한 거 아닌가 했어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더라고요. 친구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이제는 알아요.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거라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킨 겁니다. 오후에 회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옆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강의요? 네, 투명회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래요. 좋죠. 같이 가시겠어요? 저요? 회장님이 놀라셨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도 경험자시잖아요. 잘못했다가 바로잡은 과정, 그게 가장 설득력 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말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했다가 고치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30년 전 회계법인에 첫 출근하던 날도 이런 석양이었죠. 야망으로 가득했던 20대의 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경력을 포기했을 때는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간 쌓은 전문성이 지금 이 순간 이웃들을 위해 쓰이고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박미순.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숫자는 친구다.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철학. 그 친구가 저를 배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지게 관리하면 숫자는 항상 진실을 말해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구청 담당자였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 전국 경로당 회계 담당자 워크숍이 있는데요. 강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국이요? 네, 선생님 사례가 알려져서 다들 배우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답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다 나눠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로당 불빛이 반짝였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 불빛은 계속 켜질 겁니다. 투명한 회계 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숫자를 사랑하는 한 명의 65세 여성이 있을 거예요. 은퇴했지만 은퇴하지 않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